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노인의 급증과 함께 늘어나는 곳은 바로 장교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대표적이죠. 그만큼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꼭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관에 취업 시에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생활지원사인데요.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무조건 우대에서 뽑는다고 모든 구인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담사회복지사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저희 기관에도 50대 남자 선생님이신데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기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소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로 직종을 변경해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면접 당시에 그분은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채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은 사회복지사가 더 적성에 맞으시다고 하셔서 기관이나 종사자나 모두 만족을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중에서 취득이 비교적 쉬운, 그에 비해서 쓸모가 많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국가시험에도 합격을 해야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장 필요한 2급 자격증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큰 과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정 요건을 달성해서 사회복지사 협회에 내가 모든 요건을 달성했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하고 요청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 요건은 우리가 보통 2년제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일단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해진 과목들을 모두 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 교육 플래너나 관련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취득했던 과정을 떠올리면서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수치나 용어들이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학위 취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학습을 진행할 기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이버대학교이고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이버대학교의 경우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결국 학년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일반 대학교 과정처럼 2년제면 2년이 걸리고 4년제면 4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와 달리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위 취득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즉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진행이 되어서 정해진 학점만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년제 과정이면 1년 이내에 이수가 가능하고 4년제의 경우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모두 이수가 가능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사이버 대학교에 비해서 학점은행제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해야 하거나 50대 이후에 굳이 대학의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하셨을 텐데요. 우선은 본인의 최종 졸업 학력에 따라서 과정의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달라집니다. 대략만 정리해보면 본인이 고졸인 경우는 일단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 과정에 사회복지 관련 17개의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회복지 관련 과목만으로는 전문학사가 되기 위한 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과목들을 이수해서 학점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졸이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서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회복지 17과목만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걸리는 시간은 1년 안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이 사회복지 관련 꼭 이수해야 하는 바로 그 17개의 과목인데요. 같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졸업한 대학에서 저 17개 과목 중에서 같은 과목을 이미 이수했다고 한다면 그 과목은 학점을 인정해 줍니다. 결국 중복되는 과목은 빼고 나머지 과목들을 신청해서 이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할 때 이수한 과목들인데요. 분명 10개밖에 되지 않죠. 저는 이미 과거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들과 사회복지 과목들이 겹쳤기 때문에 10개 과목만 이수를 해도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시간이 더욱 절약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기관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평생교육원을 선택해서 그곳의 상담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서 학습을 설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심플하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검색창에다가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만 검색해도 아주 많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과목을 이수할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원인지와 1대1 담당 플래너 또는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실습 기관까지도 연계를 시켜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한 분들은 무조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이곳은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기관이 아니고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을 하는 학점은행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은 어떤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것인지 등록하는 것이고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것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을 모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도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학습 플래너가 안내를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 실습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보통 학기별로 진행이 되고 1학기 기간이 15주에서 16주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엄연히 학위를 받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 기간이 보통 2주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여유 있게 본인이 듣고 싶은 시간에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할 때는 오로지 PC로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차이가 나지만 결국 가장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학점을 채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수 과목 17개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현장 실습이 되겠습니다. 무려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선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4과목과 전공 선택 2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꼭 이수가 된 이후에 실습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최후로 실습을 나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학습 플래너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실습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저도 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등록했던 평생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 섭외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관을 섭외해서 실습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 섭외를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라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들어가시면 우측에 현장 실습 선정 기관 현황이라는 박스,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실습 과정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고요. 더 아래 내려보면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이라는 엑셀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걸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전국에 선정된 기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기관의 유형, 실습비, 실습 지도자 명단까지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 유형이 아주 다양하죠. 본인의 거주지나 원하시는 지역을 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기관의 유형을 고려해서 사전에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실습 시간이나 날짜 등을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습까지 마치고 학점을 다 채웠다면 앞전에 학습자 등록을 해두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위 신청은 6월과 12월 1년에 2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작년 7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입력한 발급 신청서를 출력해서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방문 접수가 불가하고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한 앞전에 말씀드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바로 이 동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장년 제2의 직업으로 추천드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장교양기관 사회복지사로 중장년층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영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40대, 50대는 물론 60대 분들까지도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과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은 새해도 밝았으니까 올해는 꼭 도전해서 취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